드디어 내일 BTS가 광화문 공연을 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14분 남았네요. 1시 정각에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이 전격 공개됩니다. 새 앨범에 대한 마음을 이미 미리 며칠 전에 전달하기도 했죠. 우리가 여전히 한국에서 온 촌놈이라는 사실. 변화를 주려면 지금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한이 담긴 음악이고 꿈처럼 느껴져요. 뭐 고통도 있을 거고 뭐 결국 그 끝은 웃으면서 펼쳐지지 않을까. 당연하게 돌아와야 될 곳에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저희만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만큼 기대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앨범 제목이 아리랑, 제목을 아리랑으로 할 만큼 한국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이제 추가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밝힌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에 굉장히 집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무대를 갖는 것도 장소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광화문, 그리고 앨범의 타이틀도 어쨌든 아리랑으로 잡고, 그리고 그 타이틀곡을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태권도를 또 소재로 한 노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태권도를 소재로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BTS의 경우에는 지금껏 한국적인 요소들을,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나 컴백도 이렇게 아리랑이라든지 태권도, 광화문이라는 키워드로 또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좀 자긍심을 실어줄 수 있는 사실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광화문 경복궁 앞 여기서 또 공연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하루 전 이 광화문은요 벌써부터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오늘 제가 회사 앞에 둘러봤더니 뭐 뜨겁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be with ARMY as well, so it's going to be so fun seeing ARMY from around the world. Very, very excited because I have so long don't meet them, about 3 years. You guys are so amazing. I love you so much and always success for BTS. 보라해. 아미들은 보라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근데 이 외국인 팬들은요. 지금 며칠 전에 이미 와서 여기저기 BTS와 관계된 곳들을 둘러보면서 일종의 성지순례라고 한다면서요. 그 성지순례 코스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BTS가 사실은 이제 지금 하이브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하이브의 이제 본신인 이 빅히트 뮤직이 있잖아요. 네네. 강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코스들을 다 돌아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옛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연습생 시절에 BTS가 많이 찾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도 직접 가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BTS를 뭐 SNS에서 지켜보면서 BTS가 어딜 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장소들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BTS가 예전에 숙소로 사용했던 그 장소를 카페로 개조해 놨는데 네. 그것도 이제 멤버들의 손길이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팬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성지순례 같이 많은 팬들이 이미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국 놀러 가면 그렇죠. 비틀즈가 걸어갔던 그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 한 번씩 다 그렇죠. 찍잖아요. 이게 다리끼리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거 뭐 전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있었던 곳은 당연히 찾아가 보고 싶은 게 팬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요, 이 BTS 팬들이 찾아다니는 성지 순례 가운데 유독 더 북적이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미용실이라고 하네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시죠. BTS haircut? Yeah, Jungkook Jungkook. style. Yeah, Jungkook style. Jungkook style. Jungkook style. We're here for BTS. He should have the matching hairstyle. Korean hairstylists are quite good. I've heard about this salon from Singapore. 외국분 오셨는데 그
보라 색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BTS 좋아해서 이 색깔 좀 좋아하는 거라서. 예약창이거든요. 아무래도 BTS 때문에 이제 한국을 찾는 이제 외국인 손님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머리 자르러 가면 스포츠형 머리로 해주세요. 짧게 잘라주세요 하는데 저기는 BTS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멤버들의 하나하나를 따라하고 싶은 게 팬들의 네.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즐길 때 이 노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모, 겉모습도 이렇게 BTS와 닮은 것처럼 연출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겠고요. 네. 모처럼만의 이런 미용실을 찾는 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미용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 호황이 불이 닥쳤다 네.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송승헌처럼 해주세요 그랬는데 전혀 송승헌처럼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아무리 똑같이 해도. 알겠습니다. 자, BTS 공연을 앞두고 한껏 들뜬 모습인데요. 내일 공연에 26만 명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BTS 멤버들이 또 팬들에게 직접 안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SNS에서도 올려서 이 팬들에게 안전을 굉장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큰 축제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찾아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많은 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서서 이렇게 팬들에게 당부 인사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학생들도 어디 이제 찾았다가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 찾았다가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각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런 곳들은 인파가 많이 몰릴 예정이니 이날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당부한 만큼 또 이 팬클럽 아미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원봉사를 한다고요? 지금 이미 수백 명이 자원봉사를 어허. 하겠다라고 모였다라고 해요. 네. 이 쓰레기 봉투들을 이제 구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공연을 즐긴 후 그 뒤처리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 많은 관객들 굉장히 공연을 질서 있게 보기로 유명한데 뒤처리도 깔끔하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BTS의 공연이 끝난 뒤에 광화문 좌석 얼마나 깨끗한지 저희가 꼭 확인해서요. 얼마 전에 오스카상 수상식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떠난 지저분했던 자리와 꼭 한번 비교해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일대가 그야말로 보랏빛으로 변신할 예정인데요. BTS 컴백 무대에 예정돼 있잖아요. 26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팝 공연이 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산업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요. BTS의 컴백쇼 경제 관점에서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바빠지는 시기시겠어요. 이번 주도 그렇고. 네, BTS 공연 같은 일이 많아야 이 자리에 그쵸. 자주 찾아올 수 있는데. 오시는 길에 혹시 보셨어요? 광화문 지금 벌써부터 네, 그렇죠. 그전과 달라졌어요. 16일부터 이제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네. 이제 통행을 이제 일정 정도 통제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미 뭐 벽면에 샤이니지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가지고 물론 워낙 큰 행사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단순 사실 뭐 컴백쇼가 아니라 OTT 플랫폼도 단독으로 중계를 한다고 하고 지금 어쨌든 뭐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미 팬들 분들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190여 개국에 동시에 라이브 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건 모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를 생중계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동안에 뭐 스포츠 경기, NFL이나 뭐 이제 권투 경기 정도를 이제 했었고 심지어는 뭐 야생의 세계를 뭐 라이브 하는 정도였는데 네. 그런 경우에 좀 변수가 덜 하거든요. 네. 근데 야외 공간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것도 편집이 없이 생 라이브로 한다는 거는 모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트래픽이 폭주했을 경우에는 다운된다든지 또 화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왜 하겠다고 밝혔을까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기본적인 그런
마케팅과 제작 방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있어요. 넷플릭스는 뭔가 모험적이고 네. 또 새로운 걸 시도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진단입니다. 그래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팬덤 경제학이 있는 경우에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pop 데몬 헌터스다라고 네. 했을 때 K-pop 데몬 헌터스의 이제 기획안이 있었을 때 과연 넷플릭스가 이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네. 아, K-팝은 팬덤이 존재하지. 아. 그러니까 팬덤이 존재하게 되면 네. 일종의 우리가 이제 왕과 사는 남자도 그랬습니다만 N차 관람. 그러니까 그쵸.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네.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 처음엔 주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남는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초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넷플릭스가 얼마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진행자처럼 사랑하겠어요. 아마 관심이 없을 거고 아 팬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건데 그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3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 접속자 수는 아마 5천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인구가 동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걸 시도한다는 거고 그에 따른 경제 효과까지도 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21일 날 생중계뿐만이 아니고요. 27일 날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20일 날 네.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하는데 그 앨범을 만들기까지 과정을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 그것도 참 기대되긴 해요. 이것도 팬들이 네. 계속 보겠죠. 그런 점을 이제 팬덤 경제학 관점에서 넷플릭스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그 가치를 좀 보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광화문일까? 네. 이게 바로 두 가지 요인인데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트렌드 현상이 부각이 됐던 것이 바로 체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다 비대면으로 사실은 콘텐츠를 소비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아 이제 가상현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히 Z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비대면 콘텐츠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직접 체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 뭐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그냥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가공을 하거나 공유하게 되면 그건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직접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팝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이력력을 직접 네. 방문하고 강릉 중흥지를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었을 때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붙겠죠. 또 관련 컨텐츠도 훨씬 더 그렇죠. 가치를 갖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 욕구가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캐대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초가 됐죠. 그 네. 확실한 게. 왜냐하면 캐대언은 처음부터 그냥 K-팝을 내놓고 워딩을 했고 네. 한국의 뭐 그런 문화적 장소들을 그냥 그대로 부각을 하다 보니까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영어권 국가들의 이 팬들이 엄청 많이 방문했습니다. 뭐 싱가포르, 미국, 뭐 영국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사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인들이 매우 많이 반영을 했고 영국도 지금 K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캐대언 전에는 영국 BBC가 엄청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했었어요. 네. 특히 K-팝에 대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그런 훈련 과정이라든지 네. 연습생 이제 제도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K-뷰티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확 달라졌죠. 네. 왜냐하면 캐대언으로 인해 가지고 K-팝이나 K-컬처 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캐대언의 역할이 커졌고 그다음에 캐대언이 공간적인 부분을 부각했던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강화를 했었던 부분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홍보 마케팅에서는 장소성이라고 합니다.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K-팝 팬들이 한국의 이제 방문 의지가 익스피리언스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높아졌는데 한국에 오면 근데 갈 데가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K-팝 아이돌들의 흔적을 이렇게 보듬어야 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김광석 같은 경우에는 학전 네. 라이브 소극장에서 천회 공연했잖아요. 그럼 팬들은 거기 가서 방문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케빈 클럽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직접 방문하면서 관광 효과가 지금 현재 있고 그렇죠. 리버풀을 먹여 살리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케이팝이 아무리 세계적인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딱 특정의 공간은 없긴 하네요. 네. 듣고 보니까. 특정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광 효과 또 뭐 경제 활성화 부분은 좀 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광화문에 이제 집중을 하거나 그럼 광화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문화 상징적인 효과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이고 또 뭐 아리랑을 이제 표방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 특히 캐대언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유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케이스를 훨씬 더 넘어서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뭐 교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집적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 공연할 때 그분이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기장군에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새롭게 그 인프라를 이제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인프라나 접근 가능성이라는 점 네. 그런 점이 특징이 있었고 특히 통제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겠는가라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어쨌든 뭘 하든 등장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구성도 좀 그동안과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공연 자체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야외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공연 예술에는 실경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경 공연이요? 그러니까 뭐 실제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세트장을 지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네. 공연장에서 이제 되게 무대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이번 공연은 그 뒤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활용합니다. 물론 어떤 형태일지는 이제 공개가 돼봐야 네. 되겠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복궁의 근정전부터 해가지고 흑례문, 광화문까지 왕의 길을 방탄소년단이 이제 로드를 길을 걸듯이 네. 그래서 왕의 길을 걸어 나온다라는 컨셉이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쪽에 지금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22,000석 정도 되니까 1차 앞에가 이제 한 15,000석 아마 이제 좌석일 것 같고 그다음에 광화문 대로에서 5호선 광화문역 남쪽으로 아마 스탠딩 좌석으로 7,000명 정도를 배치한다고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좌우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6만 명 정도로 하는 건데 그런 야외 공간을 활용한 이제 콘서트 무대인데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통해서 비대면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라는 측면이 이제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물리적인 공간하고 온라인 공간이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되는 콘텐츠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관광 방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콘서트장에서 만약에 하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콘서트는 그 이후의 관광 효과나 경제 효과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이제 콘서트에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제일 큰 게 한 1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만 명 정도가 불가능하고 기껏 해봤자 한 5, 6만 뭐 이게 가능한 건데 그 횟수를 한 2회 정도 한다 하더라도 10만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장성 면에서도 네. 이제 새로운 시험이다. 아마 좀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선례를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도 지속성을 하느냐도 굉장히 이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탄소년단만 그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소속사들, 예를 들면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세븐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싶어지겠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만 하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광장이 그 이후에도 상시 공간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명소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뉴얼과 실제 사례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캐대언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이든 남산, 뭐 떡볶이 이런 게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찾아다녔잖아요. 그렇듯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성 말씀하셨는데 이게 왕의 길이라는 게 저는 조금 상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BTS가 걸었고 왕의 그렇죠. 길
그리고 한국의 역사 네. 이렇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성에 대한 관광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다른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꼭 광화문이 아니어도 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가 또 그렇게 관광 파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왕의 길이 그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화문 무대에서 공연하고 그냥 내려갔다 그러면 거기 사실 보통 때는 그냥 차량이 통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에는 방문 효과가 이제 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근정정부터 광화문까지 걷는 길이라고 하면 그 팬들이나 아니면 다른 또 감명 깊게 본 글로벌 관광객들이 그 길을 걸어보겠죠. 그러면 경복궁에 관련된 방문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길을 우리 국민들은 요즘에 한복,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한복을 잘 안 입지만 외국인들이 한복을 대여해가지고 그렇죠.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관광 효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외국인 또 팬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달리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팬들은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이미 현재 관광 소비를 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그래서 네. 이미 뭐 광화문 광장에도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네. 게 뭐냐면 사전에 그러니까 21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배치했다 그러면 더 관광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차후에 관광 유입 효과를 위해서도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명동을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저만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독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네. 이 공연을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평소보다도 사실 지금 휴가 시즌도 아니고 그만큼 경제 효과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3조 원 플러스 알파 경제 효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처럼 BTS 노믹스라는 가능성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이전에 방탄소년단 효과를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런 에라스무스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네. 이미 방탄소년단이 부산에 공연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호텔이나 쇼핑센터가 엄청 들썩였었어요. 이 주변도 꽉 찼잖아요. 근데 그때는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약간 밀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볼륨도 늘렸고요. 실제로 지금 잠정적으로 봤을 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공연에서 한 450만 명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동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은 500만 정도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한 8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 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직접적 효과이고 네. 여기에 간접적인 효과 또 산업적인 효과가 치면 이제 3조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직접적 효과는 티켓 그리고 굿즈 네. 그 외에 이제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간접적인 것은 이제 그 연관 효과죠. 뭐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또 면세점 그리고 관광명소, 숙박시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 네. 더 크게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무형적 자산까지 포함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1년 동안 뭐 한 5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10년간 그렇기 때문에 한 56조 원 정도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보다 더 화력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광화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도록 이제 허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력이 더 커진 만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보면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3세대입니다. 네. 3세대가 이제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블랙핑크 그리고 세븐틴, 방탄소년단을 포괄을 하게 되는데 사실 K-팝의 기본적인 특징은 보이그룹이 가장 중심입니다. 네. 보이그룹 중심에도 결국에는 방탄소년단이 중심인데 이 대장주가 사실은 군백기 때문에 네. 사라져가지고
추동력이 좀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JYP의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선전을 했지만은 좀 약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대장주가 다시 복귀를 하면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고요. 다만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알령 이슈 때문에 SM하고 JYP가 좀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대 폭자도 좀 과반영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름 시즌까지 반도체주가 잘 나가지 못했었어요. 8월 달 들어가지고 반도체주가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8월, 그러니까 7, 8월까지만 해도 엔터주가 좀 약간 반짝였었어요. 맞아요. 그게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주가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로 투심이 이제 몰려가게 되면서 엔터주가 약간 좀 변동폭이 있다가 이제 한알령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약간 등락폭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엔터주의 기본적인 속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가을부터는 비수기입니다. 아, 가을부터요? 네, 왜냐하면 공연 등이 이제 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82회 투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할 때마다 아까 1조 2천억 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어의 시즌이 끝나가거든요. 가을부터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봄부터 기지개를 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절 주기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때문에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좀 약간 좀 곤혹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헤아리셔가지고 뭐 이제 추매를 하시거나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뭐 반도체주가 지금 급장이었는데 그런 때는 좀 엔터주가 좀 힘 빠지거든요. 그래서 BTS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라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좀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BTS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외면됐던 엔터주가 힘을 받을 거라는 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힘을 못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하겠어요. 엔터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3월, 4월 정도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귀를 이제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또 이제 1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까 계절성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앞으로의 이벤트예요. BTS뿐만이 아니라 좀 굵직하게 예정돼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K-pop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있는데, 방탄소년단 외에도 사실 캐치아이가 북미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2년 만에 신인상 후보까지 올랐거든요. 신인상은 일생일 때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본상이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하고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이 한국을 바탕으로 한 그런 활동이 두 양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YG가 사실은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빅뱅이 복귀를 하기 때문인데요. 빅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방탄소년단이 있었고 이 이후에 K-팝의 지금 현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전 세계 팬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이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지금 170만 장을 또 초동 판매를 했기 때문에 투어를 또 봄, 여름에 하거든요. 그 실적이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신인 그룹이 나올 때마다 아마 저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걸크러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YG야말로 지금 탄탄하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JYP 같은 경우는 사실 마찬가지로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가 북미 지역에서 견조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한알령 이슈에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JYP 등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하이브하고 SM의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쪽에 이제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되게 되면 혹은 이제 그런 징조가 보이게 되면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또 북미 이슈도 같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JYP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저는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제가 봤을 땐 누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적도 지난 3, 4분기에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고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그 전에 어떤 박진영 수장이 가지고 있는 자의적인 어떤 의사결정 권한의 의혹 때문에 네. 이제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데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JYP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알령 때문에 작년에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사실 한알령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시그널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팬미팅 정도의 네. 수준이 아니고 중국에서 아이돌 그룹 공연을 한다라는 정도. 예를 들면 몇천 명 내지 뭐 몇만 명 정도 갔을 때 확실하게 한알령이 해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단순히 리메이크를 해서 방영을 네. 하는 것이 한알령 해제 신호 아니냐 이것도 섣부릅니다. 아. 그런 거는 몇 년 전부터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네. 작품을 수입해서 뭐 영화관에서 상영을 한다든지 또 드라마로 허용하는지 큼직한 걸로. 네. 네. 다만 케이블이나 지상파에서는 허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OTT 정도의 허용하는 시그널이 있었을 때 이건 한알령이 해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그 외에 그 어떤 징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만 SM 같은 경우도 신인 런칭하겠다고 밝혔고 네. 또 북미 사업을 좀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SM이 좀 약한 부분이 북미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NCT가 이제 노력도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NCT 위시의 또 활동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북미에서 어떤 실적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서 네. 이제 SM은 또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한알령 해제 이슈는 아마 올해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부의 어떤 지향점이나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S 이번 공연에서 요거 좀 눈여겨봐라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요건 달라졌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자율형 아이돌을 이제 네.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군백기 때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개별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번에 앨범 아리랑 같은 경우는 제작진의 80% 이상이 LA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미에서 수상을 많이 했던 그런 뮤지션도 있고 그리고 라틴팝 요즘에 이제 대세는 또 라틴팝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래미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예 그래미를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오. 네. 그 2027년에 그래미까지 지금 네. 가겠다는 이제 포석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은 하이브의 주가는 이제 견조하게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시혁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K-팝은 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경영의 어떤 그런 흐름과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티스트에 대한 충성도는 약간 별개예요. 별개예요. 네, 따로 움직일 어떤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일정 정도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네. 진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 엔터사들이 약간 좀 언론사에 협조도 안 하고 약간 기고만장한 게 분리된 걸 알아요. 네, 자기들은 팬 믿고 간다. 네. 그게 굉장히 견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법 리스크에 관련돼서 뭐 걱정하실 분들은 반대로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평론가님 가세요?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 아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가서? 저는 아무래도 그 광화문에 단군 이래 역사상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온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양한. 네. 그 점이 무엇보다도 K-팝에 대한 엔터주에 대한 좀 저평가를 좀 불식시키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엔터달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K를 자꾸 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활동 안 하고 자꾸 해외 활동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정작 K-팝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이번에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면 네. 아마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엔터 업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또 정책 자금이나 뭐 국민성장 펀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흐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한 번도 현장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럴 일이 없었죠. 예, 사실. 뭐 어디서 뭐 빌보드에서 1등을 했다, 그쵸. 해외 공연했다. 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면은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폭발적인 콘서트가 끝난 뒤에 또 다시 네, 한번 평론가님과 성과를 또 분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